안녕하세요. 백세건강 골든루 저자 구현웅입니다. 오늘 제 복장이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죠? 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하는데요. 오늘의 컨셉은 스티브 잡스 컨셉입니다. 왜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025년 정도가 되면 그 Fantastic Society라고 하는 세상이 도래한답니다.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는 거죠. 근데 그 한 번도 도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한테 소개한 사람이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 성향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류에게 그 도입을 함으로써 정말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fantastic society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이제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그 CES 전시회에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전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 다 참여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몇 년 전서부터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 10,000배 뻥튀기 하고 바퀴를 4개 달면 자동차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10,000배 뻥튀기해서 바퀴 4개 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하거나 노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차를 타면 뭐를 해요? 운전만 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앞만 보고 말 잘못 시키면 화내고, 그죠? 기껏해야 무슨 뭐 요만한 거 하나씩 우물어서 먹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가는 차가 지금 곧 나오게 되는데 자동 주행 모드가 되게 되면 차 안에서 할 일이라고는 노는 거 아니면 일하는 거예요. 뭐 노래 부르거나 뭐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가서 내가 뭐 강의할 거를 뭐 일을 하거나, 지금 운전만 해야 되는 세상에서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2025년이 되면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팬테스틱 소사이티가 생기고, 그 팬테스틱 소사이티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그만큼 더 건강해져야 돼요. 즐거우려고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생기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건강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강의해둔 내용들은 뭐 Do it yourself in your healthcare.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거거든요. 마치 스마트폰이 없던 세상과 스마트폰이 있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Do it yourself in your healthcare 할 수 있는 세상과 Do it yourself in your healthcare 못하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백세건강 골든룰에 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 속에서는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개념을.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여태까지의 생활의 패턴, 여태까지의 인생의 패턴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평을 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 습관은 세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60조에서 100조에 이르는 숫자의 세포로, 그 대신 그것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건강 습관은 세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포의 건강을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거고요.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는 어느 특정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에 우리가 출발점을 알아야 돼요. 자, 건강의 출발점은 세포의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세포는 마치 우리 몸에 심장 있고 간 있고 뭐 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포들도 저렇게 세포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 내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을 뿐이죠. 그래서 저 세포 하나가 독립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포가 세포를 낳기도 하고, 그죠? 분화돼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외부의 물질을 받아들여서 대사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뭐 외부에 어떤 위해가 있을 때 그것을 저항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담고 있고요. 그 기관들은 결국 그 여태까지 제시했던 7가지 카테고리의 모든 방법을 다 적용해서 저를 계속 신진대사를 하고 다시 만들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좋은 건강법의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4E의 원칙. 근거 있어야 되고, 효과 있어야 되고, 하기 쉬워야 되고, 돈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제시해드린 방법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아니요. 걷는데 돈 드나요? 아니요. 물 마시는데 돈 조금 들죠? 안 들지는 않죠? 조금 드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숨 잘 쉬는 거 돈 내나요? 아니요. 잠 잘 자는 거 돈 드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이 4가지가 하나라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어려우면. 동작이 어렵거나 하기가 어렵거나 습득하기가 아주 어렵거나 박사학위 가진 사람만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효과가 없어도 안 돼요. 우리 손 물어봤더니 효과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근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우리가 먹는 거 말씀드릴 때 AMPK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유명한 그 건강 잡지들에 이미 제시되어 있고 SDI 논문 인용 빈도수가 높은 논문에서 이미 제시된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원칙에 다 부합되는 것들이어야 진정이 좋은 건강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양한 건강법들이 제시될 거예요. 이 잣대에 맞춰보세요. 그 건강법이 뭐 텔레비에서 보셔도 뭐 신문에서 보셔도 책을 읽어도 누구한테 듣던지 그 방법이 요 4개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4개 다 맞으면 훌륭한 겁니다. 그걸 누가 했든지 간에. 근데 4개 중에 안 맞으면 그거는 퀘스천을 달아보셔야 돼요. 그 자체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정의해봤어요. 생명이 뭔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및 내부에서 발생한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체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명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었어요. 이 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이 나무는 꽃도 피우고 또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낙엽 이파리를 떨어뜨려서 물을 꾹꾹 안 올리게 되고 뭐 이런 반응들을 했었는데 이제 죽어서 물체가 돼버리니까 그런 반응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도 반응 안 하고 불을 꺼도 켜도 반응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합니다. 여기 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세균들이나 또는 조그마한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자극을 주면 도망가거나 움츠러들거나 피하거나 반응하죠. 그 반응이 3가지예요. 마치 자연계의 무생물들이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명체는 건강하게 반응하거나 질병으로 반응하거나 그 사이로 반응합니다. 반응이에요. 우리가 병마하고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병마는 없어요. 예전에 같으면 이런 병마는 있습니다. 병균이 들어왔어요. 치명적인 병균. 그럼 그 병균을 죽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항생제를 개발했잖아요. 그건 인류의 의학사의 획기적인 겁니다. 지금은 감염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너무 적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물론 지금도 감염으로 죽습니다. 폐혈증에 걸린다든지 뭐 이러면 죽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감염 질병들이. 그 이외에 다른 질병들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마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우리 유전자가 익숙했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요. 실은 완전히 문명적인 자세예요. 실은 우리는 예전에 한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을까요? 아니요. 하루에 8시간 의자에 앉아서 일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가구를 써지 않았어요. 그냥 땅바닥에 졸리면 땅바닥에 누워서 뭘 덮고 자거나 아니면 쭈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걷거나 뛰거나 뭐 이런 동작들을 취했을 겁니다. 의자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문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는요 우리 몸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으시려고 그러면 좋은 의자에 앉으셔야 돼요. 죄송스럽지만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는 좋은 의자가 아니에요. 왜? 특히 팔걸이가 없어요. 팔걸이. 그 다음에 자기 키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을 보면 이 척추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안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실은 우리한테 이런 의자에 오랫동안 앉게 되면 결국은 자세의 왜곡을 유발시키고 혈행의 변화를 야기시켜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는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계속 반응하는 거죠. 무릎을 굽히고 있어요, 지금. 그죠? 거기에다 반응하는 거고요. 또 한 곳을 쳐다봐야 돼요. 그것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질병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건강으로 반응할 거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어떻게 숨 쉬느냐 내가 어떻게 자느냐 그것이 결국은 내가 건강하게 반응할 거냐 아니면 질병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그 사이로 반응할 거냐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질병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얼른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것이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죠. Do it yourself in your healthcare. 아, 지금 나는 혈당이 높아. 왜 그럴까? 운동이 부족할까? 먹는 게 잘못됐을까? 잠을 못 잤을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까? 바꿔야죠. 내 몸이 정상적 반응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에 맞는 건강법은 없어요. 뭘 먹었더니 뭐가 좋아지더라. 그거는 그 사람한테 딱 맞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걷다가 닭 잡은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닭 잡는 뒷걸음질하다 닭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를 알려고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첨단의 검사법들이 있습니다.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뭐 혈액 검사를 해서 유기산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검사법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나를 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읽어서 이렇게 7가지 여태까지 제시했던 그 백세 건강 골든 룰 7가지 레인보우를 실천하는 겁니다. 레인보우. Recovery from pain.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지긋지긋한 통증을 다스려라잖아요. 그 다음 움직여라. 운동해라. 우린 동물답게 움직여라. 잘 자라. 잘 먹어라. 잘 먹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좋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특히 제가 뭘 쓰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에 대한 일기를 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내가 안 맞는 게 뭐고 내가 어떤 증상을 유발했을 때 특정한 어떤 음식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피할 건 피하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다 좋지 않아요. 마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마를 그냥 이만큼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나고요. 그 다음 숨을 잘 쉬라고 그랬죠. 하루에 우리 26,000번 숨 쉰다 그랬어요. 26,000번. 호흡기는 면적이 200평방미터예요. 소화기는 400평방미터라고 그랬죠. 혈관은 뭐라고 했죠? 축구장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26,000번 숨 쉴 때 정상적으로 호흡할 양 충분히 우리가 마시면 건강한데 거기 자꾸 우리가 못 마시는 환경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세를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숨 잘 쉬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슴을 활짝 펴고 직립을 하고 서 있을 때에는 앉아 있을 때에도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어깨를 펴고 힘을 빼고 코로 천천히 깊숙이 숨을 들여 마시는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26,000번 호흡하는 동안에 내가 마셔야 될 충분한 양을 마시는 거예요. 누가 공기 안 뺏어가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많이 마셔도 누가 돈 내라고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씹어야 된다 그랬죠. 입안의 크기가 적절해야 되고 아래턱의 위치가 제 위치에 가 있고 음식이 잘 씹혀야 우리 몸이 다양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고 비정상적인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그 소화가 잘 됨으로써 면역기관이 또 활성화가 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위해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래요? 나쁜 거를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쁜 거를 내보내는 거의 주체는 뭐라 그랬어요?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제 개념은 그겁니다. 나쁜 거를 내보내는 방법, 뭘 먹어서 내보내고, 주사를 맞아서 내보내고, 사우나를 해서 내보내고, 방법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내 몸에서 생긴 거 빨리 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만 하면 될까요? 난 운동만 할래. 난 운동이 좋아. 난 잠만 잘래. 난 먹기만 할래.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정상적 범위 내에서 즉 항상성을 유지해서
늘상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우리 몸의 복원력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이 7가지 카테고리를 자기한테 맞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하나만을 우리가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화학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목의 길이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근육의 부피도 다르고 타고난 유전자가 있거든요. 타고난 유전자는 못 바꿔요. 다만 이 7가지가 뭐예요? 7가지가 결국은 이 7가지가 유전자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하느냐를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도 조절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게 마치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을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유전학적 세계에서 후생 유전학적 세계에 사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물려받은 거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아닌 거죠. 후생 유전학이 2000년대 초반에 생겼거든요. 우리가 그 학문이 그걸 알므로써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는 데 설명드린 이 AMPK라고 하는 거, 이 효소는 우리 몸의 마스터 스위치예요. 마스터 스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어디 여행을 멀리 나가면 옛날에 우리가 두꺼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차단기잖아요. 차단기 탁 내리면 아무런 스위치 다 켜놓고 나가도 어떻게 돼요? 걱정할 일이 없죠. 걔 탁 키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오죠. 이 마치 우리 몸에 그러한 두꺼비집 차단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효소가 AMPK예요. 근데 이 AMPK가 부족하면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쟤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뭐를 해라? 그 7개 다 해야 돼요. 근육을 당기는 신호가 AMPK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근육을 당긴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동물답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동물입니다. 우리 식물 아니에요. 동물답게 움직여야 하고 잘 안 자면 어떻게 돼요? AMPK 활성화가 안 돼요. 대사가 안 됩니다. 살쪄요. 잠을 잘못 자면. 그 다음 숨을 잘못 쉬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죠. 쟤 안 켜져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할까? 그래, 맞아. 우리가 마스터 스위치를 활성화하자. 저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효소예요. 효소는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양질의 단백질을 안 먹으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키고 어떻게 끌 거냐. 그게 7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현대의학은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뭘까요? 약이에요. 약 안 쓰는 병원 보셨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건강백세 골든룰에서 약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건강은 약으로 못 지켜요. 질병은 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뭘로? 증상으로. 근본적 치료를 해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약이 고혈압약이 고혈압을 치료해 주나요? 혈압만 떨어뜨려 주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꼭 먹어야 돼요. 하지만 고혈압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게? 그러면 고혈압 약은 실은 증상을 없애주는 거지 고혈압을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항생제? 이건 좀 달라요. 원인이 명백하잖아요. 병균.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어서 얘를 내보내서 죽여서 없애거나 내보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치료되는 거는 치료예요. 하지만 현대의 많은 질병들은요. 실은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고쳐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지 약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약은 화학적 성분이에요. 들어오면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분 약전이라는 게 있어요. 약을 사면 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면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뒤가. 한 페이지 정도가. 그거 읽으면 이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몸이 병적으로 반응 안 하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병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내가 병원 가면 일단은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놓고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몸을 읽어서 다시는 병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우리 몸을 조식 뭐예요? 조심 3조를 통해서 쾌면, 쾌식, 쾌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백세건강 골든룰이 지향하는 목표예요. 9988234. 근데 아까 그 사다리는 어디로 가요? 100세를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팬테스틱 소사이어티가 시작되는 2025년 이후에는 우리가 장기도 3D 프린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우리의 장기도 3D 프린터로 만들어 오는 시기가 언젠가 도래해요.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는 수명을 늘려갈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반응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백세건강 골든룰이 없던 시절과 백세건강 골든룰이 있는 시절은 이젠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백세건강 골든룰을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항시 건강하시고 항시 행복하시고 항시 밝으신 상태로 사시길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